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 사이에 이제 FTX라는 아주 큰 대형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이제 많은 그 리테일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곳에서 다루긴 했지만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사실은 시작을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여기서 저희는 왜 피해만 보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그 크립토에 영상 올리지 않는 사이에 당연히 저는 크립토에 계속 있는데 너무 진짜 그지 같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일들이 많고, 좀 저도 이제 코인을 믿고 있고 크립토의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흑화돼서 이제 단기적으로 안 좋은 것들에 있어서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우리가 리스크를 피해야 되고 해칭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열려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냥 앞으로 유튜버 보면은 좋을 거다 제가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막 항상 좋을 거다, 앞으로 좋을 거다 하는 유튜버 분들이 희망고문하다가 결국 꺾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이제 앞으로 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안 좋아질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지금 앞으로 장이 좋아지려면 너무 많은 역경들을 이겨내야 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때쯤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기간 조정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FTX가 터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이때 사실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현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다도 FTX에서 실제로 이제 자금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걸 출금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래소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루나 사태만큼 혹은 그보다 더 이상 일반인 분들이 피해가 큽니다. 또 더불어서 FTX는 기관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TX가 이제 인출 중단이 되고 파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던 에쿼티 투자든 FTT를 투자하고 있던 VC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고, 또 그것 이외에도 FTX의 MM들, LP들, 이제 거기에 기관들이 실제로 돈을 넣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금들도 동결이 되면서 이게 연쇄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 분들이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하지 않았다,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중요하게 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크립토 시장에 안 그래도 자금 경색이 와가지고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자금 경색이 올 가능성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아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기관의 그런 관심과 자금이 실질적으로 루나 때 한번, 지금 FTX 때 한번 묶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이제 FTX 때문에 이제 다 털었다, 앞으로 나아갈 거다 하고 하는 유튜버 분들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많은 영상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실제로 영상 보시면서 희망 고문만 계속 하다가 진짜 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는 흑화된 이제 코인 알려주는 남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오를 거다라는 걸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냥 오른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온체인 데이터로 상으로는 사실 이제는 진짜 오를 때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매크로나 그다음에 지금 FTX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제 저도 안내를 했던 적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사실 2017년도, 18년도 불장에 아비트리지를 통해서 돈을 모았고요. 사실 이 샘의 부모님들이나 샘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있는 정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이 성장을 할 때 제가 영상에서도 유대인 커넥션이 있다 이러면서 비트를 싸게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샘도 포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고, 그게 이제 짱펑자오한테 걸리면서 짱펑자오가 실질적으로 그냥 트윗 하나에 이 샘을 무너뜨려 버린 거가 된 거거든요. 트윗 하나에 무너뜨렸다는 표현은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샘의 경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짱펑자오가 루나 사태를 겪고 나서 리스크를 해칭하겠다라는 차원에서 FTT를 시장에 던지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눠 던지겠다라는 게 나왔고, 그러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그 FTT를 22불을 지키겠다라고 갑자기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더듬으면 루나 사태 때도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지키겠다, 패기를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소수 세력들이 붙었고, 근데 이 22불이 상징하는 바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FTT를 담보로 이제 그 대출을 받은 그 하한선, 청산이 되는 그 금액이 22불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22불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게 깨지면서 FTX는 며칠 만에 파산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세계 2위, 3위 하는 거래소가 이 단 며칠 만에 터졌다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얼마나 이 샘 뱅크먼 프리드나 알라메다 리서치가 내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FTT 토큰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22부를 유지해야 청산이 당하지 않는 거였고, 하지만 22부 내려가면서 청산이 됐고요. 이거는 짱펑자오가 사실은 뭐 이 바이낸스의 대표가 트리거를 했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방만하고 말도 안 되게 이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X에서 발행한 토큰이 FTT고 알라메다 리서치는 FTX의 자회사인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MM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쇼치면서 공매도 세력이었어요. 루나 사태 때도 알라메다 리서치나 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숏을 쳐가지고 루나를 터트린 거다, UST 패깅을 초기에 깼다, 이런 썰이 있었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쌤 같은 경우는 지금 밝혀진 바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숏을 치는 걸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USD가 FTX에서 이제 선물 시장이 열렸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숏 물량이 이제 FTX에서 일어나면서 그 디패깅을 가속화한 걸 저는 그때 당시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고, 쌤이 터질 때는 한편으로는 이제 크립토가 굉장히 좀 얼어붙게 될 것 같아서 안 좋은데, 한편으로는 루나가 뭐 폰지 구조다 뭐 이런 것들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 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FTX 쌤과 알라메다 리서치의 이제 공매도 숏 이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한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심증적이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립토의 겨울은 걱정되지만 한편으로는 인광보다 이제 진짜 너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 며칠 만에 FTX가 이 거래소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산을 했고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잖아요.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럼 여기서 끝이냐 이런 걸 봐야 됐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끝이 아닌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X에 투자한 곳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묶인 곳들이,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제네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그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회사인데,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큰 크립토 대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를 맡기면 돈을 이제 빌려주는 곳인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위험, 이제 이제 코인이 이제 망하지 않거나 하면은 무위험으로, 왜냐면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위험 에셋으로 이제 투자를 받고 이제 자금을 받고 이제 대출을 빌려주는 곳인데, 이게 청산이 아니라 아예 파산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얼마 전까지는 이제 대출에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방금 인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모회사고 베리 시버트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변동성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TX에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영향들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지금 뭐 제미니 거래소에 있는 제미니 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출을 중단하겠다, 여기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네시스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협업을 하고 이 일들을 했었는데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출을 중단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고팍스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고팍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 고팍스에는 언들이 다 여기 이제 제네시스 글로벌과 연관되어 있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팍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이게 거래소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 시파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디파이, 시파이 돌리고 계신 게 있으면은 일단은 찾아놓는 게, 나중에 다시 돌리더라도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금 고팍스에서 혹시 거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뭐 업비트나 이런 것들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잠깐 옮겨놓고 다시 고팍스로 돌아가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몇 달 동안 뭐 루나 전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저희는 이제 엄청나게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크로가 하락이고 코인이 하락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저희가 발버둥 쳐도 결국은 조금 오르는 거에서 잘 나오지 못한다면 이 하락에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비트 가격을 보셨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비트 가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냥 끊임없는 하락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지점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하락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격 조정을 맞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을 맞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트레이딩을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손은 실만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장을 위해서 매집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매집을 해도 지금 이미 매집한 것들이 다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는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립토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계속 잃기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크립토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해칭을 하고 계세요. 해칭을 한다는 거는 현물을 롱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하면 계속 모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로 하락했을 때 돈을 버는 이제 숏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뭔가 선물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해칭인 거죠. 나는 이제 지금 이제 현물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뭐 크립토에 이슈가 생기기만 하면 이런 하락장이 그냥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모아간다고 해도 이게 올라야 그게 결국 이득이 되는 건데 이런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돈이 이제 로스가 나니까 돈을 모아가시면서 선물을 통해 가지고 이 그 크립토에서는 롱도 칠 수 있고 숏도 칠 수 있거든요. 이 숏이라는 거는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 내가 돈을 먹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선물 시장을 롱숏에 대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이 나잖아요. 그냥 해칭을 하겠다. 해칭을 하겠다는 건 뭐라면 장기적으로는 롱의 관점으로 현물을 모아가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이벤트 FTT나 루나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교훈이 있잖아요. 아, 루나에 내가 숏을 쳤다면 돈을 벌었겠지. 이건 FTT도 마찬가지거든요. FTT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FTT에 이제 숏을 치면 돈을 벌겠지. 아까 거래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거래소 토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진행형이다. FTX의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않지만 다른 거래소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거든요. 뭐 지금 들리는 썰에 의하면 게이트.io 같은 경우,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코인들을 거래소 코인들의 숏을 칠 수 있거든요. 해칭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무기로 이제 이 하락장에서는 장착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숏을 잘 못 치지만 이런 것들을 뭐 쳐서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현물을 모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리스크를 피해가야 되는 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분명히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숏에 해칭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고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뭐 그 흑화돼가지고 이런 뷰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크립토에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뭐 루나 사태 터진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위에 보시면은 지금 뭐 아까 제가 오다가 말았는데 이 위에 보시면 지금 FTX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리테일에. 이거는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FTX가 거래소가 파산했기 때문에 돈 잃은 건데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돈 흥청망청 쓰면서 막 그냥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게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롱 올라간다 안 돼요. 이제는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크립토 시장이 모레가 다르고 이제 나중에는 언젠가 롱의 뷰가 무조건 맞는 시기가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런 뷰들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관점을 달리해서 저희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락에 배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익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뭔가 이런 이벤트들이 정리가 됐다 했을 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도 루나가 터진 다음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기간 조정만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 기간 조정이 아니고 지금 보면 가격 조정이 왔잖아요. 또 한번 이거 2018년도 11월 달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가격 조정이 왔었어요. 가격 조정이 그때도 이제 700만 원 선을 유지하다 1000만 원 선이었나? 700만 원 선을 유지하다 갑자기 이제 400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때 완전 뭐 블록체인 이제 탈 블록체인이고 이제 뭐 여기 소멸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인계 소멸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소멸한다 이런 얘기 있다가 그때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이제 뭐 다 털었으니까 바로 올라간다. 절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뷰로는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올라가더라도 다음 분기에 올라가든가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은 이번 FTX 사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매크로가 저는 정점에 달아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금융 불안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진짜 모두가 무너지는 거여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롱의 뷰를 탄탄히 다져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FTX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칭도 하고 저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